예, 저희 중앙대학교 장규식 교수님과 YMCA 역사 인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씩 한 주제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4월 2월 달부터 시작했군요.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 민족운동과 YMCA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략 한 7, 8개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1919년도 3.1운동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다뤘었습니다. 교수님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건강 괜찮으셔요? 예, 뭐 이제 감기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예,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감기가 코로나19 걸렸을 때보다 더 힘듭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지역에 우리 스태프들이나 유지주나 이사님들이 교수님 영상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예. 원래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영상을 이렇게 좀 대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가 학교 일정상 이제 한 주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건강이 또 좀 어떠신가 이런 궁금증이 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1920년대 민족운동가 YMCA인데요. 지난 19년도,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뤄지는데, 음, 오늘 주제, 대화 시작 전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음, 교수님의 의견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먼저 다른 음, 질문 하나 하고, 음,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음, 저희가 1919년도 3.1운동 이야기하면서도 28 독립선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음, 28 독립선언의 장소였던 제1본 한국 IMC 건물이 4월부터 이제 운영을 중단한 음, 상태라는 게 소식이 있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1906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 일보 일제하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의 모임 공간으로서 대단히 소중한 음,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접하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1본 음, 한국 IMCA의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음, 예, 그런 제1본 한국 IMCA의 중요성, 역할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음.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1본 한국 IMC는 이제 제1본 동경 IMC로 대한제국 말기에 출발했죠. 바로 이제 전에 살폈던 한성 감옥의 옥중동지 중에 하나였던 김정식 선생이 예, 일본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YMCA인데 이 동경 YMCA 제1본 동경 조선 YMCA는 그 유학생들의 그 예, 당시 유학생들의 사랑방이자 공론장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시기에는 특별히 유학생이라는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아직 근대화에 이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근대화의 어떤 발전 단계가 한 2, 30년 정도 앞서 예, 있거든요. 그 나스메 소세키가 쓴 산시로라는 소설이 1907년인가 8년에 쓰여지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동경 제국대학을 비롯한 동경 풍경이 그 소설에 그려져 있어요. 어,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놀라는 게 거기에 그려진 동경 풍경이 1920년대 후반 이후에 서울의 풍경과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모습이 있고 이런 거를 보고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20년 이상의 어떤 발전 예, 시차가 있었던 거죠. 예, 예, 어, 유학생들이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음, 어, 일본에 유학을 가서 20년 뒤에 한국의 모습을 미리 접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유학생이 중요한 거는 아, 한국이 이 이후에 근대화의 음,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앞으로 한 2, 30년 뒤에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예,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앞에 그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예,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이 유학생이라는 존재는 이제 장차 민족의 지도자로서 미리 어떤 선진 지역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예, 청사진을 예, 유학을 예, 통해서 음, 받게 돼요. 그런 예, 면에서 이 특히 근대 초입에 유학생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예, 1970, 8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YMCA가 시민운동의 어떤 개척자, 선구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YMCA 연맹 총무로 70년대 부임한 강문규 총무 같은 경우에 예, 60년대부터 한 10년 넘게 그 스위스나 뭐 이런 어 그렇죠. 구미를 예, 구미 사회를 경험하면서 예, 한국의 2, 30년 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미 그때는 68 운동 이후에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서 신사회 운동이 예, 이제 등장하고 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 사회의 어떤 앞으로의 그 길이 이런 거겠구나 생각하면서 음, 와서 시민운동을 설계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유학이라 본다면 강문규를 비롯한 YMCA 지도력의 유학 경험이 없었으면 구미 유학 경험이 없었으면 YMCA가 시민사회운동의 성부자로 음, 개척자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제1번 동경 음, YMCA의 경우에 거기에 예, 이제 모인 주선 학생들 장차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거기서 음, 이제 내다보면서 이후에 한국에서 자신들의 일을 예, 했던 사람들 그런 지도력의 음, 공론장으로서 동경화 MC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죠. 갖죠. 예, 어, 지금 와서 이제 그러한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들 예, 그거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음, 그래도 신채호 선생이 그랬다고 그랬나? 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잊은 음,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음, 마찬가지로 그러한 YMCA 이 운동의 중요한 동력원이 되었던 예, 예, 그런 동경 YMC가 없어진다? 예, 이거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YMC의 그런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음, 현장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죠. 예, 뭐, 현재는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3월 말일자로 이제 그 운영을 잠시 중단한 음, 상태고, 음, 기사에 따르면, 지금 제일본항공 MCA가 소유가 이제 서울 MCA로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운영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같이 그동안 이제 제일본 항공 MC를 통해서 일본 청년들과 그리고 조선 유학생 청년들의 음, 어떤 다문화 영역에서 다문화 음, 센터로서의 기능을 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태프들이 정말 음. 말일자로 다 이렇게 정리해고가 되고 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항공 MC가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기능, 공익적 기능, 공론의 장을 만드는 또 네, 청년들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관심 네, 갖고 또 좀 이렇게 나의 문제를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좀 참여 도움에 이런 손길들이 있을 법한데 그냥 YMCA 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요즘 이제
예, 일제말 전시체제의 일본 기업의 어떤 강제동원 문제의 예, 예, 해법으로서 한국 사회 갈등이 많고 그런데 예, 저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물론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예, 한국의 시민사회와 일본의 시민사회가 예, 서로 연대해서 이 예, 해법을 찾아나가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싫으니 좋으니 해도 한국과 일본은 순망치 안의 관계처럼 엮여 있는 그런 음,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깊게 연대해야 할 필요성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의 기억을 망각의 늪에 던지면서 음, 연대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예, 어, 뭐야,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적혀 있는 유명한 그렇죠. 문구 있잖아요. forgive, 음, but never forget. 음, 용서합시다. 음, 그러나 절대 그렇고, 잊지 맙시다. 예, 예,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예, 이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예, 그러한 중심 역할을 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일본 한국 YMCA가 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확인한다. 저게 지금 제일본 항공 MC의 문제를 그냥 서울 아이만의 문제로서 이렇게 예, 놔두거나 할 것이 네, 아니라 한국 IMC를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가 그리고 또 일본 시민사회가 공동의 역사적 자산으로 예, 어, 그렇죠. 활용하고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 맞아요. 과정에서 지금 같이 일했던 분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이런 예, 차제에 이제 일본 YMCA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어떤 교류의 장으로서 예,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도 이제 그렇죠. 같이 이제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좀 지혜를 모을 때 또 그런 또 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또 한번 또 모시겠고요. 오늘 음. 원래 이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네, 1919년 3.1운동 이후에 20년대 이제 그 YMCA 민족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1차에서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그 한국 IMCA가 황성기프 청년회죠. 네, 그가 이제 일본 IMCA에 예속되어지는 과정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일본 IMCA로부터 독립하면서 네, 독자적인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음, 서울의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 이외에도 또 이제 지역에 또 이제 그 YMCA가 또 만들어지는 예, 예, 네, 만들어지면서 YMCA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지는 예, 이런 그 시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시기에 3.1운동 이후에 YMCA가 전국적으로 음,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예, 합니다. 예. 예, 3.1운동을 전후해서 이제 그 YMCA는 시청년회 차원의 전국 네트워크를 예, 갖추어 가기 시작하죠. 원래 시청년회가 어, 그 연합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조선중앙 YMCA 그러니까 과거 예, 황성 기독교 청년회인데 대한제국이 멸망했으니까 더 이상 황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 황성이라는 딱지를 음, 총독부에서 띠라고 하면서 예. 조선중앙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 서울 IMC인데 그 시기에는 중앙 음, YMC라고 부르거든요. 그 예, 중앙 YMCA 이외의 시청위원회가 연합회 출범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던 예, 것이 이제 1918년에 함흥 YMCA가 만들어지고 예, 이어서 19년에 선천 YMCA, 평양 YMCA,
대구 YMCA, 광주 음, YMCA 이런 주요 북쪽, 예, 남쪽의 거점 지역에 YMCA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이제 YMCA는 학생 청년회 차원에서는 학령회를 매개로 전국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었지만 음, 시청년회 차원에서는 어, 중앙 YMCA 혼자 외롭게 있다가 예, 이제는 전국의 주요 거점 지역에 YMCA가 창립되면서 음, 시청년회 차원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예, 갖추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제 원산, 전주, 음, 신의주 뭐 음, 이런데 이제 YMCA가 설립되고요. 이제 예,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1922년에 예, 이제 그렇게 여러 개의 시청년회의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일본 YMCA 동맹에서 산하에 있던 데서 음, 독립하게 된다는 거죠. 예, 명칭은 예, 똑같이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지만 예, 그 이전에는 일본 YMCA 동맹 산하의 하나,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였던 것이 예, 이제는 독립된 음,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로 1922년부터 예,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2년 뒤인 음, 1924년에 세계 YMCA 연맹에 단독 가맹을 해요.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음,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는다. 그것도 그냥 뭐 말하기 좋은 미사 여구 차원에서가 예,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회원권을 가진 단체로 음, 세계 YMCA 동맹의 회원 회원 단체로 조선기독교 청년회 연합회가 단독 가맹을 했다. YMCA 차원에서는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YMCA 그야말로 차원에서는 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단위에서의 한 개 YMCA만 가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세계 Y 차원에서는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1924년 그렇죠. 그 시점에 세계 음, YMCA에서는 한국을 음, 독립국가로 인정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음, 우리가 어, 앞서서 한일 오늘날의 한일 문제 해법도 시민사회의 연대에 기초해서 예, 풀 때 이게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제 시민사회 차원의 어떤 자구 노력이라는 거가 결국은 음, YMCA 동맹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음, 그러한 지점에까지 이르게 됐다. 예, 그래서 예. 이 그렇죠. 부분을 특별히 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22년도에 일본 IMC로부터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조선이 그 한국 IMC가 독립을 했는데 음. 그럼 언제 이게 귀속이 됐는지 그 시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언제 일본 아이로 이제 그 조선 그 중앙 그 청년회가 YMCA가 귀속이 예. 됐는지 그게 이제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그러니까 이후죠. 아마 1912년 요 무렵일 거예요. 예, 12년, 13년 요 무렵에 예,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YMCA는 그렇죠. 그 중국, 홍콩, 예, 한국위원회 그렇죠. 소속이에요. 예, 예, 네. 예, 그렇죠. 그랬던 데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일본 YMCA 동맹 산하로 예. 뭐 1912년 뭐 고무렵 저도 1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예, 고무렵에 이제 예,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게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라는 게 중요한 게 예, 일본의 YMCA 이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YMCA 운동의 음, 동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여건에서 뭐 일본 어,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일본 YMCA 동맹 산하에 예, 들어오지만 너네들에게도 자율성의 공간을 음, 허락해주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양해가 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연합회를 만들어라. 그렇죠. 예, 조선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산하지만 사실상 자치할 수 있는 음, 그런 여건을 이제 예, 서로 간에 어떤 같은 예, YMCA 동지들 간의 국제적 연대에 기초해서 1914년에 연합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서로 간의 양해와 공감대의 결과물이었어요. 예, 어, 예, 그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사나이 예, 들어가고 10년 뒤에 이제 그거를 풀어준 거죠. 옵션, 그러니까 자치의 옵션도 풀고 이제 예, 독립해라. 독립하는데 그렇죠. 독립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10년 뒤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한국화 역사에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대략 음, 그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음, 강제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912년도에 이제 그 중국 홍콩 위원회에 소속으로 됐던 그 한국 IMCA가 네, 일본 IMCA로 이제 귀속이 되어지는데 음, 이제 일본 IMCA 멤버들과 협의해서 한국 IMCA 형식적으로는 귀속이 되어지지만 음, 그 한국 IMC의 독립성을 위해서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 지금 한국 IMC 전국연맹이 그래서 네, 네, 1914년도에 네,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음, 그 이후에 한 8년 그러니까 이제 귀속이 되고 나서 한 음, 10년 정도 후인 음, 1922년도에 음. 독립 완전히 그 일본 YMCA로부터도 독립되어져 있는 YMCA로 연합회가 이제 된다. 연합회가 되고 네. 24년도에 세계 YMCA에 한국을 대표해서 YMCA가 독자적으로 한국 YMCA가 감행하는 회원권을 그렇죠. 갖는 단체로. 그러니까 그, 독립국가로 인정받는다. 그렇죠. 적어도 예. YMCA 차원에서는. 예, 거기까지로 하나의 일정이 네. 그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1918년도부터 22년도 요 사이에 이제 음, 그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때 전역에 이제 한 10여 군데 네. YMCA가 이제 그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음, YMCA가 창립되었던 지역적 특성이랄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왜 그쪽 그런 지역에 YMCA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음, 저는 그 생각이 이제 그런 데 있던 데가 이제 미션 스쿨들이 있던 데를 에,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선교사들과 청년들에 의해서 에, 만들어진 건가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그러니까 겁니다. 일단 예, 이들 지역은 예, 저기 뭐 장로교, 감리교, 성교부에 예, 성교 거점이 있었던 곳이 아하, 성교 지부가 예, 그러니까 그 예, 영어로는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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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기차역처럼 미션 예,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음,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던 예, 지역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 미션 예, 스테이션에는 어 저기 교회가 있고요. 예, 남자 학교가 있고 예, 여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예, 있고 선교사 사택이 있어요. 예, 이 예, 다섯 개가 아하,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미션 음, 스테이션 예, 선교 기지를 구성을 했는데 또 하나 예,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선교 기지들이 대개 언덕에 있어요. 아하, 그 이게 산 이제 중턱에, 예, 예, 어 그게 이제 서구적인 그 건축 문화인데 우리는 음, 좌청룡 우백호 그래서 음, 음, 이 산 사이에 예, 토근이 안겨 있는 곳에 그렇죠, 주거를 정하고 뭐 하는데 음, 뭐 서양에서는 파인 힐 무슨 예, 힐 그래서 언덕 위에 무슨 음, 집 음, 언덕 위에 뭐 작은 집 뭐 이런 음, 식의 언덕 위에 주로 건축을 하는 문화가 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션 스테이션도 그래서 이 예, 언덕 위에 음, 교회, 남학교, 음, 여학교, 병원, 선교사 사택 예, 예, 요게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 가면은 음, 청라 언덕이라고 예, 있어요. 예, 예, 그, 그 누가 한 노래도 있죠. 그 개성고등학교하고 신명여고 여학생 그 어린 시절에 그 둘의 뭐 연애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음, 베이스로 해서 그
유명한 박태준인가 뭐 하여튼 유명한 작곡가 우리 이은삼 예, 선생이 가사를 예, 쓴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음, 대구의 청라언덕 뭐 하면서 이렇게 예, 노래가 나와요. 그 어, 청라언덕이 뭐냐면 대구에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던 언덕이에요. 아, 아, 거기에 이제 뭐 밑으로 갔지만 그 대구 제일교회인가 그거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남학교 개성고등학교 있지 여학교 신명여고 음, 있죠. 그다음에 병원으로 동산병원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 청라언덕에 선교사 사택이 있어요. 예, 예, 광주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광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예, 예, 그렇죠. 어, 양림교회인가 등등 예, 해가지고, 양림교회 예, 있고 그다음에 그, 그 남자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남자 여자 학교 이름이 생각나는데 있고 그다음에 그 하여튼 지금 그쪽은 예, 구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추고 있어요. 전주도 아, 마찬가지고 아, 전주도 아, 그 전주 무슨 서문교회 무슨 교회가 있고 신흥고등학교 예, 오늘날의 그렇죠. 예, 신흥고등학교 예, 예, 기전여학교 그다음에 예수병원 음, 뭐 선교사 사택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 미션 스테이션 선교 음, 기지가 구축돼 있는 지역이 음, 중심이 돼서 먼저 YMCA 예, 시청위원회가 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지역에 YMCA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음, 궁금증이 좀 있어서 보통 보니까 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교 스테이션 이런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고 교육 공간이 있고 병원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예, 예. 모여 있던 근데 교육 지역이다. 공간도 중요한 거는 음,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같이 음, 했다는 거예요. 꼭 아하, 이 부분 그렇, 오늘날 뭐 페미니즘 등장하는 시대 음, 속에서 특별히 음, 한번 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예,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3.1 독립운동 이후에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한 10여 개 YMCA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YMCA가 좀 되어지면서 이제 아마 그 협동조합 운동이나 등등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 가는데 음. 그거는 이제 또 아마 다음 회차에서 좀 더 예, 다뤄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3.1 운동에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음, 하시긴 합니다만 그 이제 상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음. 거기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씨가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승만 씨하고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예, YMCA 관련성이 좀 이렇게 깊게 있다라는 또 이런 예, 평가들이 있어서 이거에 예,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 이승만 박사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근거는 음, 3.1운동 이후에 서울에서 선포된 네,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명시돼 있었던 때문이었어요. 음, 어, 원래 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동정과 동전의 뒷면 같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예, 독립을 선언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독립 국가를 만드는 그걸 거죠. 만들어야죠. 예, 독립 선언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를 만드는 게 이 딱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예,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예, 모자 관계다, 모녀 음, 관계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예, 국무회에서 있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상해에서 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져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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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러시아 음, 연해주 음, 그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쪽에서는 예, 그 대한국민의회라는 그렇죠. 조직이 만들어져요. 음, 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정부의 내각을 알리는 음, 전단들이 음, 벽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예, 놔둬놨어요. 예, 그중에 이제 실체를 갖고 있는 거는 음, 상해와 예, 연해주의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였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뭐예요? 임시정부의 음, 통합 작업이 그렇죠. 필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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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세팅했던 인물이 안창호 선생인데 안창호 선생이 이제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정부의 통합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예, 생각할 때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예, 흡수하는 통합이 되면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가 대등한 형식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에 구심점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때 실체는 없지만 국내에서 음, 13도 대표의 명의로 음, 선포된 정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른바 한성 정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명칭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 한성에서 공표된 정부 그래서 한성 정부라고 하는 게 예, 있었는데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예, 좋은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음, 우리는 그러면 음, 국내의 13도 대표가 선포했다고 하는 한성 예, 정부의 법통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 그 한성 정부 밑으로 음, 임시정부와 대한국민회의가 같이 들어가자. 예, 예, 이런 형식으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아, 임시정부의 통합 임시정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음, 음, 근데 어, 당초에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예, 국무총리로 음, 어, 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국무총리제를 뒀어요. 그러니까 예, 의원 예, 내각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예, 또 예, 예,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두었던 음, 음, 거예요. 음, 어, 그런데 한성 정부는 내각의 음, 강요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에요. 한성 정부와 아하,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다른 특이점 중에 하나가 어, 그 정부의 수반을 집정관 총재라고 해서 그것을 이승만한테 앉혔어요. 음, 음, 그리고 어, 안창호는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음, 내무부 장관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서는 노동국 총판으로 어, 이제 격화된 자리에 앉힌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 장관이 있고 지금 예, 국가보훈처가 있어요. 그것도 장관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다른 정부 부서는 좀 격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식으로 노동국 총판해서 음,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한성 정부의 배후에는 기업파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평안도 이쪽의 관서파를 음, 견제하는 기업파 음,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음,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관련된 한성 정부가 어, 13도 대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식적인 회의는 성사되지 음, 못했어요. 근데 아, 그런 거 관련된 기록을 쭉 보니까 그 배후에 음, 이상재, 음, 오기선 뭐 이런 음, 등등의 중앙 YMCA의 음, 지도자들이 그 배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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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음, 이 한성 정부 선포 문건을 예, 비밀리에 지참하고 미국에 가서 이승만한테 직접 전달해 준 인물이 그 당시 연합회 총무였던 신웅우였어요. 신흥호, 예, 신웅우가 이승만한테 한성정부 선포 문건을 최초로 전달해 음, 줬죠. 음, 이제 그 미국의 선교회의 목적으로 출국을 음, 해서 이승만을 만나서 보내줬어요. 음, 이승만하고 신흥호는 원래 형 동생 하는 사이거든요. 배제학당의 그렇죠. 선후배 예, 사이고 또 신흥호의 형이 음, 이승만하고의 절친이기도 했고 음, 이런 그러니까 이승만이 형인 거죠. 그쵸 그 신흥호, 이승만이 예, 형이고 예, 신흥호가 신흥호가 후배 동생이고 동생이고, 네. 예, 그래서 그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의 음, 라고 실려 있는 그 문건을
예, 보냈어요. 어, 그 전달한 게 신우예요. 신우고, 그리고 한성정부 문건 자체의 배후가 음, 한성정부 선포의 배후에 중앙 YMCA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 어, 그 문건을 본 순간 예, 이승만은 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프레지던트 이승만이라는 명함 만들어서 명함만, 올리면서 외교 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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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였거든요. 음, 대통령제가 아니었어요. 음, 음,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그 안창호가 이제 그 당시에 음, 음, 실질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세팅하고 있었는데 예, 프레지던트 명함 놀리고 다닌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가 예, 이승만한테 전보를 쳐요. 예, 지금 우리는 상해 예, 임시정부에서 당신을 국무총리로 추대했다. 그런데 예, 무슨 근거로 그렇죠, 예, 프레지던트라고 하면서 행세하고 음, 다니냐. 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제 자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이승만이 딱 다시 답장을 보내요. 음, 아, 이미 이렇게 명함 다 뿌렸는데 이거 음, 그만두면 음, 우리 임시정부 관련한 이 부분에 음,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의 상실을 당신 음. 책임질 거냐? 뭐 최근에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문맥하고 뭐 좀 조금 약간 예. 비슷하죠. 누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신이 음, 책임질 거냐? 이 음, 국제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 신뢰도의 하락을 당신이 예, 책임질 거냐?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갈등 국면에 있던 차에 예, 상해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의정원이죠. 정확하게 음, 얘기하면. 음,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거는 예, 의회예요. 예, 예, 의회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상해임시의정과 대한국민의회죠. 이것도. 음, 상해임시의정과 대한국민의회가 통합교섭에 딱 들어가면서 난관에 음, 봉착한 게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양쪽 다 음,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러니까 한성정부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로 이승만이 행세하고 음, 음, 있으니까 음, 그리고 한성 정부가 어쨌든 형식적인 요건상으로는 실체는 없지만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예, 어 13도 전국 13도 대표가 음, 선포한 정부라는 법통성이 음, 있으니까 음, 이 한성 정부 밑으로 우리가 해초모해하는 식으로 음, 통합하자. 음, 이렇게 해서 통합 임시정부가 이제 결국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죠? 음,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잖아요. 예, 그럼 이 한성정부 선포문건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이상재 선생 정기에 보면 예, 어, 민족 대표로 이상재 선생 들어와 달라라는 교섭이 있었고 그런데 뭐 이상재 선생은 쭉 주변과 논의를 해서 음, 자기는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라는 입장을 음, 밝혔다. 뭐 음, 이런 얘기를 이제 이상재 정기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이 뭐예요? 독립선언한 다음에 정부 구성 음, 단계와 관련한 이 부분에 나는 이제 음,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그 음, 전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음, 부분을 나는 이제 그 이후에 정부 음, 구성, 임시정부 구성 이거 관련해서 내가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 뭐 이상재, 오기선 이런 등등의 인물이 그래서 한성정부의 선포의 배후 세력으로서 아주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서 활동을 했던 이런 예, 과정이 있어요. 그럼 왜 에, 음, YMCA 지도자들은 음, 한성 정부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음, 집정관 총재에 이승만을 앉혔느냐? 그걸 앞서 얘기했잖아요. 한성 감옥의 정치범으로 그렇죠. 끈끈한 동지적 연대를 음, 이뤘던 것 이게 바탕이 돼서 이승만이 음, 1910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 황성 기독교 청년의 간사로 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망명한 이후에도 예, 없이 서로 간에 서신 교환을 통해서 어, 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 중앙 YMCA의 지도력들이 예,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예, 그리고 이거를 또 권력 의지가 강한 이승만이 음, 앵큼 낚아채서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프레지던트 명함 찍고 음, 음, 다녔다. 오늘날 예,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때 음, 이승만 명함에서부터 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하여튼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식 표현들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직역이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퍼블릭 오브 예, 코리아.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랬느냐? 음, 이, 이 시절에 한성정부 음, 문건 받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프레지던트 이승만 이 예, 명함에서부터 오늘날의 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어쨌든 간에 이승만 박사하고 이렇게 그 이성재 선생과 관련해서는 인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렇게 예, 세밀하게 좀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승만 박사의 그 이렇게 그 한국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기반이라는 게 이제 이성재 선생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역할을 예, 해줬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예.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인물 이야기하면 좀 더 상세하게 좀 그 다뤄보고요. 관련해서 한마디만 붙이자면 예, 예, 어, 이상재 선생과 이승만의 관계는 너무너무 끈끈한 음, 관계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후에 보낸 음, 이상재 선생이 보낸 음. 편지가 음. 남아 있어요. 그게 이상재 어, 선생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어요. 예, YMCA에서 편했던. 거기 예,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무가 어, 크다 보면 바람 어, 잘 날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련도 음, 너무 그거를 갖고 심려하지 말고 굳세게 못쓰게, 겉들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승만의 멘토로서의 그렇죠. 위치를 이상재 선생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 이승만도 보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상재 선생이 돌아가시고 해방 후에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예, 정식 정부가. 예,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공보처, 예, 공보처에서 펴낸 최초의 위인정기, 독립운동가 예, 정기, 예, 가 누구였느냐? 월남 아, 이상재 정기예요. 아, 이승만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하, 공식적으로 펴낸 아, 아, 독립운동가 정기 1번이 월남 네, 이상재 정기였어요. 음, 그만큼 둘의 관계는 예. 이상재와 이승만의 관계는 끈끈했다. 예, 그, 감사합니다. 그 관련 두 분과 관련한 이야기는 인물 이야기를 또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역사 공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좀 한번. 그러면 한성 정부가 선포된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한성정부 문건이 예, 선포되는 시점이 예.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기 직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1일? 4월 11일.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게 음, 현순을 통해서 현순 목사 예, 정동필 예, 현순 목사를 통해서 한성정부 문건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거는 그 이유인데 그 예. 문건이 작성된 거는 그 아, 이전. 그래서 이제 그 문건을 현순 목사가 가지고 음, 음, 상해로 갔고 음, 어, 현순 목사는 그 전에 갔고 그거를 가지고 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구나. 그 문건이 전달됐고 그래서 예,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될 때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정부의 강요진의 싱크율이 90% 음, 이상인 이유가 음. 사전에 한성 정부 예, 이 이게 조각이 문건을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달받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뭐 수정하고 뭐 해서 세팅한 거죠. 그러니까 집정관 총리 그러니까, 말고 우리는 의원 내각제로 간다. 그래서 국무총리 해서 예, 이승만 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뭐 4월 11일 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제 한성정부에 대한 논의 준비들이 작업이 됐다면 예, 예.
3월 달이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어지고 이제 예, 커지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1 독립운동 소위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사람들과 또 달리 다른 결에서 이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시작 자체가 예, 예, 독립선언은 그러니까 음, 독립선언은 임시정부에 수립하고 음, 패키지예요. 어, 그러니까 그 3.1운동 그 당일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 예, 힌두교 쪽에서 예, 조선 독립신문 1호를 음, 1호, 1호, 2호 이거를 이제 인수해서 예,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그때 이미 임시정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언제, 시점이 언제라고요? 3.1운동 다음 날 뭐 아,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음, 3.1운동 당시에 이미 그 임시정부 수립 얘기가 예, 예, 임시정부 수립이 예, 예. 이 그네들의 구상 안에 이미 그러니까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 교육도 좀 네. 제대로 안 시키는 측면이 있잖아 아니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예 그 역사를 평면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입체적으로 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결과물로 네.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음. 식이니까 이게 동시 3.1 운동을 기획했던 멤버들 입장에서 보면 3.1 운동과 임시정부라는 것이 한 패키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역사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단선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평면적으로 예, 이해하니까. 3.1 운동이 있고 그 음. 결과물로 임시정부가 있고 음. 그런데 이게 3.1 운동은 지역별로 보면 4월 달만 해도 처음 시작하는 지역도 있고 막 네. 그런 와중인데 임시정부는 또 임시정부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3.1 운동을 기획했던 멤버들에게는 임시정부까지 또 이제 구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재 선생이 다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 전기가 맞다면 음. 임시정부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음. 그러면은 이제 한성정부가 일단은 그 문서상으로 등장을 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저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어져서 임시정부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 기점이 언제죠? 그러니까 음, 그 3.1운동 당시에 예, 발행된 독립신문에서 조선독립신문에서 그 예, 삐라 형태로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 이미 예, 임시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3.1 독립선언과 정부 수립은 패키지로 그 당시 예, 사람들이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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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 3월 5일 날 서울역 예, 앞에서 학생단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거의 10,000명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서울역 예, 앞에서 예, 학생단 주도의 만세 시위가 예, 있어요. 그, 예, 그 이후에 소규모 시위가 서울에서는 예, 예, 소규모 시위가 여러 군데 일어나는데 3월 5일 이후에는 대규모 시위는 일단 음, 잦아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런 시점부터 음, 구체적인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한 음, 움직임이 예, 3월 5일 이후부터 그렇죠. 본격화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3월 말 4월 초에 거쳐서 음,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11일 날 음. 만들어지고요. 그 예, 뒤에 이제 통합교섭에 들어가서 음, 최종적으로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는 게 1919년 9월 달이에요. 9월달,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그렇죠.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통합교섭 5개월 만에 이제 예,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예, 1919년 4월 시점에 임시정부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 그렇죠. 이승만이고 예, 초대 예, 대통령 이승만은 통합 임시정부 1919년 9월 달에 9월달, 출범한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 그렇죠.
초대 그래서 대통령. 이제 뭐 오늘 토론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4월로 할 거냐 뭐 8월이나 9월로 할 거냐 뭐 이런 논쟁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는 예, 있습니다만 예, 한국의 그 공식적 입장은 4월 11일 날로 이렇게 좀 그 예, 잡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예, 상해 임시정부 4월 12일에 예, 임시의정원에서 선포한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에 대한국민회의가 예,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예,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지금은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해외에서 삼일 독립운동의 해외에서 주 활동을 하면서 예, 그 근거지로서 이제 국내에서의 기반이 이제 이상계 선생이라든가 뭐 YMCA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들이 아마 YMCA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통솔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그리고 YMCA가 국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세계 각국 또 이제 그 세계 YMCA 또 회원국 가맹도 되어지고 이런 국제적이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외교 역량을 또 민간 단위에서 또 갖고 있었던 이런 또 흐름도 있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국에서의 박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창구로서 YMCA가 음, 그리고 또 뒷받침된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는데도 그 YMCA가 기여했다, 뒷받침됐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지금 드리는 질문은 외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YMCA가 어떻게 그 이승만 박사와의 연관성을 갖고 뒷받침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지는지 그거에 예, 대해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25년인가 26년에 그 예, 이승만의 이제 동지회, 이승만 예, 친위 단체로 하와이에서 조직된 대한인 동지회의 국내 자매 단체로 흥업구락부가 그렇죠. 예, 비밀 결사 형태로 음, 만들어지고 이 흥업구락부가 이승만의 국내 기반이 되죠. 예, 그 흥업부락부, 비밀결사 흥업부락부는 음, 사실상 중앙 YMCA, 음, 서울 YMCA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음, 만든 그러한 음, 비밀결사였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중앙 YMCA는 이승만의 국내 기반이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특별히 예, 이승만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독립운동 노선이 뭐냐? 바로 음, 외교 독립론이에요. 예, 예, 이 외교 독립론을 이제 또 백업하는 역할도 했다. 이 음, 지점이 중요한데 YMCA는 국제 조직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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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924년에 음, 우리는 적어도 YMCA 음, 차원에서 한국은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음, 독립국가로서 YMCA 음, 차원에서는 독립국가로서 그렇죠. 국제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예요. 예, 예, YMCA 예,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YMCA 네트워크가 음, 민족운동의 국제적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음, 어, 그 과정에서 주목할 게 태평양 회의예요. 1925년에 아, 하와이에서 예, 열린 태평양 회의인데 음, 그 1919년에 파리 강화 회의 음, 이를 시작으로 1921년에 워싱턴 군축회의, 음, 군비축소회의, 음, 이에 이르는,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년 파리 강화회에서 21년 워싱턴 군축회의까지의 예, 과정을 통해서 예, 1차 대전 이후의 전후 세계 질서가 세팅이 돼요. 음,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도 물 예, 건너가요. 예, 왜냐하면 이 아직 세팅을 하기 전에 단계에 한국의 독립을 계속 외교 운동을 음, 통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예, 마지막 기회가 워싱턴 그렇죠. 군축회의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에 한국 독립 안건은 음, 상정되지도 않고 끝나요. 음, 음, 여기서는 그 미국이 최고의 관심은 음, 일본을 어떻게 잘 달래서 예,
파트너로 삼느냐가 중요했기 예, 때문에 예, 예, 한국 문제에 다룰 수조차 없었던 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어떤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은 이제 음, 일단은 어 한물간 음, 신세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주목할 부분은 음, 워싱턴 군축회의 이후에 에, 태평양 시대가 음, 열렸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 예, 얘기 뭐냐면 이제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일본이 성장하니까 미국이 음, 일본을 파트너로 해서 태평양 양안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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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끝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태평양 질서가 음, 음,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 이후에 만들어져요. 음, 그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국가 간의 전후 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는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런 태평양 질서가 만들어지는 음, 것을 배경으로 민간 외교 시대가 열려요. 예, 그러니까 사회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렇죠. 예, 국제 회의가 열려요. 회의, 예, 그거를 주도했던 게 YMCA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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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CA 국제위원회 이게 이제 예, 그 태평양 회의를 어 음, 이제 20년대 뭐 한 23년 4년 요 무렵부터 이제 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태평양 뭐 교육자 회의, 태평양 예, 실업자 회의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예, 1925년 7월에 태평양 회의를 열었을 때는 그런 이제 음, 처음에는 이제 부문별 회의였잖아요. 예, 교육자, 예, 예, 뭐 예, 실업가, 뭐 언론인 회의, 뭐 이런 음, 식으로 태평양에 이제 그 태평양 양안에 존재하던 나라들 음, 사이에 이제 뭐 그런 종 부문별 예, 교육자, 예, 예, 언론인, 뭐 실업가 이런 회의를 하다가 이제 1925년에 와서 음, 일종의 종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육상 세계 육상대회 뭐 열리다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음, 만들어지듯이 1925년에 음, 태평양 회의가 이제 열리면서 이게 예, 1차, 2차, 3차 하면서 계속된 예, 태평양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하와이가 이제 주요 무대였죠. 그리고 음, 여기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게 북미 YMCA 국제위원회 음, 음, 이쪽이었죠. YMCA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 태평양 회의에서 예, 조선 대표도 파견되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이때 이미 YMCA를 통해서 YMCA 예, 안에서 예, 조선은 독립국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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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적으로 대표도 이렇게 가면, 태평양 회의에 나오는 거예요. 태평양 음, 회의에 이제 뭐 이거는 조금 과한데 뭐 식민지 다른 나라도 대표를 음, 파견하니까 뭐 어쨌든 조선 대표 음, 조선 대표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조선 대표 파견과 관련한 이게 YMCA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태평양 회의의 조선 대표단 구성이나 이런 것도 YMCA가 음, 주도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신웅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그렇죠. 중심이 돼서 음, 태평양 회의의 조선 대표단을 구성을 하고 음, 그게 이제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2회, 3회로 계속되면서 그런 일을 해요. 음,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게 YMCA가 그러니까 이 음, 시점에 음, 민간 외교 운동을 펼친 음, 거죠. 예, 1920년대 중반에 그렇죠. YMCA가 민간 외교 운동을 어, 펼치면서 그렇죠. 예, 이제 예, 워싱턴 군축회의의 실패죠. 음, 안건 상정조차 안 됐으니까 음, 완전히 음, 그냥 코가 빠져 있는 이승만을 음, 민간 외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백업해주는 예, 역할 예, 예, 하고 음, 실질적으로 흥옥군락부가 결성되는 음, 과정도 이렇게 음, 태평양 회의를 비롯한 이런 민간 외교 활동에 신우가 나서면서 그 예, 시대에 신우가 1년에 최소 한 번은 미국 갔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야, 비행기 있는 그러니까요. 시대와 요즘은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배 타고 1년에 한 번 이상을 신우가 미국을 매번 음, 갔다. 음, 음,
근데 어쨌든 태평양 회의니 뭐니 이런 음, 정도 음, 이런저런 안건을 가지고 미국을 가서 예, 이제 이승만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공지회 자매단체를 국내에도 음, 만들었으면 음, 좋겠다. 음,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와서 이제 예, YMCA의 그렇죠. 지도자들 중심으로 흥학그룹을 음, 만들고 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음, 1920년대 중반에 YMCA는 민간 외교 운동의 어떤 어 음, 그 뭐야 그러니까 중심으로서 예. 자리를 잡으면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을 뒷받침했다. 이런 얘기를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태평양 회의 관련해서는 거기서 다루어진 아젠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지금 이제 근 1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까지 논의가, 서울 YMCA를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 그래서 이성재, 이승만, 신영호, 어떻게 보면 서울 YMCA 삼두 잖아요. 관계들에 예, 대해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과의 관련성 그리고 음, 이승만의 외국에서의 독립운동과 관련성과 관련한 YMC 운동을 음, 다뤘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음, 평양 YMCA와 또 이제 조만식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음. 또 다루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끌어갈 건데요. 잠깐 지금 끊고 갈까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끊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음, 흥업구락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 젊은 사람들은 흥업구락부, 그럼 뭔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아, 예, 그것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구락부는 클럽이고요. 예, 흥업은 실업을 음, 일으킨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때는 이승만도 외교 독립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제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동지 식산 회사니 음, 뭐니 이런 실업 회사를 만들고 뭐 이런 음, 운동을 해요. 활동을 해요. 예, 실업 운동도 전개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실력 양성 차원의 어떤 음, 그런 실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린다라는 의미의 흥업이고, 예, 는 클럽이고. 클럽이고. 예. 예,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서울 IMC를 중심으로 서울 IMC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기호학파라고 얘기 되어질 수도 음, 있는데 서울 IMC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 박사와의 관련성 외 독립운동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다루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YMC의 또 다른 컬러가 있죠. 예. 소위 시민사회 운동의 전형을 창출했다 또는 시민사회 운동의 무관의 제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음,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장기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의 간디다 뭐 이렇게 얘기도 음, 하시는 조만식 선생님의 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는 대화의 시간을 또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계속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